네, 스포츠 코너 시작합니다. 최동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구 대표팀 그 이름이 뭐죠? 감독? 파울루 벤투. 아, 벤투. 하도 오랫동안 축구 얘기를 안 했더니 감독 이름도 깜빡했어. 벤투가 대표팀 명단 뭐 소집했는데 이강인도 들어있고 뭐 그렇대요. 이강인 잘 아시잖아요. 아, 그 제 동생이죠, 집안간에. 지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오랫동안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뭐냐 하면 벤투 감독이 지난해 그 2018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이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그동안 치렀던 대회는 전부 다 평가전하고 아시안컵이었어요. 2022년 이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 나선 선수들이 이제 뽑게 된 거죠. 예. 이제부터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이다. 예. 그러면 벤투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뭐 예. 이렇게도 들리네요. 예, 그래서 2차 예선이 9월 10일 이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9월 5일 조지아와 이제 평가전이 있는데 이 경기에 나설 26명의 대표팀을 발표한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벤투가 여태까지 갈 것 같은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냐 하면은 벤투 감독은 그 선수 이번에 이제 김신욱하고 이동경 26명을 뽑는데 새로 뽑은 선수가 딱 2명 있었거든요. 예. 그럼 매 대표팀마다 거의 대부분 새로운 선수를 뽑긴 뽑았어요. 그런데 2명이나 3명 아주 적은 수를 뽑죠.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을 향해서 나의 팀을 만들어 가겠다. 쭉 가는데 새로운 선수들도 발굴을 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은 그대로 가고 2명, 3명 조금씩 데리고 와서 나의 전술에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예. 이걸 두고서 이제 선수 발굴, 새로운 신인 선수 발굴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랬는데 이 새로운 얼굴 2명이 김신욱하고 이동경 선수인데 이제 김신욱 선수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죠. 그 키 키 큰 큰. 선수 전북 현대에 있다가 맞습니다. 그 최강희 감독 따라서 상해인가 어디로 간. 상하이 선화라는 팀으로 갔는데 네. 최희 감독이 급하게 호출했죠. 나 좀 도와달라. 어. 그러니까 그 시즌 도중에 이제 그 해임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상하이 선화를 맡았어요. 예. 급하게 되니까 불렀는데 가가지고 최강희 감독도 살려주고 본인도 살고 음흠. 7경기에서 8경기 7경기에서 8골을 뽑아내니까 와 김신웅이 잘한다. 뽑아야지 된다. 뭐라고요? 7경기에서 8골. 와, 그러면 한 게임에 한 골을 더 넣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1골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놀라운 건 와. 196cm인데 머리뿐만이 아니라 발로도 그냥 기가 막히게 이 슛을 쐈죠. 골을 넣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뽑아야 된다. 여론이 높았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은 여태까지 이 김신욱 선수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한 번도 뽑진 않았어요. 김신욱을. 왜 뽑지는 않았냐? 이 감독과 선수도 이제 이 궁합이 있는데 이 벤투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벤투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가장 강조하는 거, 빌드업. 빌드업을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아기자기한 축구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공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패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스로 연결해서 우리의 전술을 펴나가는 거예요. 골키퍼 중원에서부터 뭘 만들어 간다 예, 이런 골키퍼에서부터. 골키퍼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의미 없는 패스, 의미 없는 볼 점유율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술을 계속 만들어 가서 한 번 공격할 때 슛까지 쏘는 그런 축구거든요. 그거 뭐 들어보니까 모든 감독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풀어가는데 예. 강조하는 거는 이 패스웍이고 예. 예를 들어서 모든 감독들이 그렇게 하는데 김신욱을 왜 모든 감독이 데리고 갔느냐. 최전방에다 딱 세워놓고 한 번에 연결한다 이거죠. 예. 한 번에 연결하면 물론 이제 196cm니까 높이의 장점은 있지만 로빙에서 공중에서 오는 볼을 2명 또는 2명, 3명의 수비수하고 경합해 가지고 볼을 그 다투는 사이에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도 날 수 있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노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정확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로빙 볼에 대한 처리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을 수비도 김신욱의 공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공이 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뻥축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김신욱만 들어오면 껌뻥 축구가 돼버린다. 나의 스타일이 아, 아니다. 그래서 예. 외면했습니다. 근데 어. 중국 가가지고 잘하니까 이번에 불렀죠. 왜 불렀냐면은 제가 봤을 때 2차 예선,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에 나가는 대표팀이거든요. 예. 2차 예선은 아시아 팀들하고 만나게 되는, 당연히 이제 아시아 팀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김신욱 정도의 높이를 가진 선수는 아시아권에선 통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 2월, 지난 2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8강전에서 카타르에 패했거든요. 예. 아시안컵 패배의 교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의 팀들이 밀집 수비를 합니다. 한국을 상대로 아시아에서는. 이 밀집 수비를 뚫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신욱 선수가 있으면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옵션 하나를 장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전이니까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 중에 하나, 이 옵션 중에 하나로 김신욱 선수를 선택을 한 거죠. 네. 아시아권에서는 저 정도 플레이는 통할 수 있다. 그 높이가 통할 수 제공권도 있다. 그렇고 김신욱이 달고 다닐 몇 명의 두세 명의 수비. 그래서 문전에서 공간이 나면 그걸 활용해서 그걸 해보자. 예. 근데 벤투가 좀 고집이 세요. 고집 있죠. 그 고집 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수 선발이 있어서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비판하는 쪽에서는 늘 기용하는 선수만 기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게요. 얼굴 바뀌어봤자 2명 정도만 바뀌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잘 아시는 이강인 선수 예. 뽑았거든요. 20세 월드컵에서 잘 뛰었으니까. 근데 20세 월드컵에서 잘 뛰기 이전에 3월 달에 평가전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불렀어요. 그렇지만 벤치에만 벤치에만 놔두다가- 앉혔었죠.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 정도의 레벨과 나이에서는 예. 대표팀에서 형들과 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벤투의 이 얘기가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국가대표팀은 프로팀과 같이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경기하고 합숙을 하면서 이 팀을 만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런 경기할 때마다 이틀 전에 모여가지고 손발 맞추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전술을 선수들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은 계속 뛰어봐야지 경기 있을 때마다 우리 팀의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늘 뛰던 그 선수만 뛸 수밖에 없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예비면들, 이번에 이제 새로 선발한 선수처럼 2명, 3명 정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새롭게 신선수를 테스트해 가지고. 예. 그 여지없이 또 스포츠는 아무튼 전 국민이 다 예. 평론가세요. 축구는 더군다나 뭐 다 전 국민의 네, 평론가 아닌가. 축구가 약 전국의 평론가들이 약 4천만 추산되고 야구가 한 3천만, 예. 정치는 6천만. 예. 해외 동포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정치 평론가가 제일 하기 힘든 직업인 게 예. 모두 다 강호의 내공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예. 섣불리 뭐라고 말했다가는 하신 말씀들이 다 있죠. 네. 예. 전학하 단장님은 중국 리그 수비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봐도 국대급 실력은 아니던데. 야, 이분은 뭐 정치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간별사까지. 그래서 예. 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김신욱 선수는 벤투 감독이 예. 예선전, 그러니까 아시아 2차 예선과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는 실전에 투입을 하겠지만 예. 본선에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시아에선 통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인데 이란이나 뭐 이렇게 좀 쟁쟁한 팀들하고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란전에 투입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월드컵 본선에 알겠습니다. 본선에서는 본선 멤버로는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근데 이 얘기를 서운하겠구만. 김신욱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왜 자기를 안 뽑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김신욱 선수도 머리뿐만이 아니라 발로도, 네. 그리고 조금은 어떤 스피드도, 그 스피드까지도 본인이 자신의 핸디캡을 알고서 벤투 감독 밑에서 뛰려고 하면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최동호 평론가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가 플레이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김신익 선수요? 옛날에 그 김재한 김재환. 선수라고 또 아주 한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m 가까운 키 큰 선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김재환 그 시대까지가 네. 전형적인 뻥축구였었죠. 김재환이라는 그 장신 선수 한 명을 전방에다 놓고 그 공 다 올려가지고 김재환 머릿속에 갖다 맞추는 거. 역시 A급 축구 평론가십니다. 네, 그런데 40년 전 것까지 근데 다 이 아시고. 김재환 하면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김재환이 국민은행인가 은행팀 소속이었었거든요. 예. 은퇴하고 난 뒤에 은행원으로 바꿨는데 네. 일 잘하더라.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알겠습니다. 또다시 축구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매우 우울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축구 운영 예산 일부를 횡령하고 예. 정말 이런 일이 설마 가능했으랴 싶을 정도인데 뭐 경찰 얘기로는 사실인 것 같다고도 하고 학부모와 성폭력 또는 뭐 성추행 이런 혐의를 받았던 서울 언남고의 감독 정종선 씨 예. 영구 제명됐다고요? 어제 영구 제명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정종선 이미 이제 실명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종선 감독에 대해서 영구 제명 이제 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1차 공정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를 내렸어요. 직무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KBS 단독 보도로 경남 합천에서 이 언남고등학교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내려가서 이 그라운드 바깥에 의자 놓고 네, 의자 선수들을 놓고 하고 뭐 또 술판 하고 벌리고 술판 벌리고 뭐 이러더라. 그랬더군요. 이래서 오늘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제 제명 처분을 내렸죠. 네. 근데 혐의는 일단 어떤 혐의냐면은 3년간 1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 이야, 3년간 10억 원이요? 10억 원 정도를. 아니, 축구부 운영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축구부 운영 예산은 감독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년 연간 예산이 학교에서 딱 짜진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급여나 이 운영비를 학부모들로부터 각출을 하죠. 그럼 운동도 돈이 제법 많이 들겠네요. 운동시키려면 아이를. 이거를 고치자고 계속 얘기한 건데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학교 그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네.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해서 아예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또 운동하는데 우리 아이를 이 공식 학교 공교육안에서 운동을 시키는데 축구 시키는데 왜 한 달에 학부형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한 달에요?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예, 들어가는 돈이. 왜요? 어디다 쓰는데?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 그 경비 있죠. 유니폼이나 뭐 축구공이나 그거야 운동 몇 푼 합니까? 물품에다가 이 코치랑 감독들, 예. 코치 감독들 이 급여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거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주는 예산은 거의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언남고등학교는 지금 경남 합천에서 경기하고 있거든요. 예. 합천까지 내려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죠. 단체 버스. 그 학교에서 학생들 지금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언남고등학교 대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하든 교통비를 지급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년 예산에 그게 총으로 1년 예산에 한 1억 원이 들어간다. 근데 학교 예산으로 1억 원 충당하기가 어렵다. 예. 8천만 원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감독이 학부모를 소집을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비 8천만 원밖에 되지는 않는다. 우리 버스 타고 갈래? 아니면 각자 택시 타고 갈래? 버스 타고 갑시다. 그러면 학부모도 돈 내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모든 학원 스포츠부가 그렇게 운영됩니까? 그나마 다른 종목도?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에서 성적이 좋았고 서울에 있고 많이 알려진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3년 동안 10억 원을 횡령했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학교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감독이 다 각출하게 되는데 근데 좀 심했어요. 김장비 따로 받고 김장비. 누구 김장 먹을 거요? 선수들 때로는 합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학부형들이 인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애들 밥을 해 주러 오겠죠. 아 그 종갓집 김치 잘 나오더만 그거 사다 먹으면 되지 뭔 김장비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다 먹었어요. 사다 먹었는데 김장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기가 별도의 통장에다 입금을 했으니 본인이 이게 횡령을 한, 그래서 인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도 놀라운 일인데 네. 근데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사실로 아 확인되진 아직 않았 예. 수사 결과는 안 예. 나왔고요. 경찰 수사는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네. 학부모의 그 인터뷰 그리고 경찰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예. 성폭행 혐의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상담 좀 하자." 그래서 학부모를 불러서 학교 합숙소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